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요, 2019년의 치매 환자의 수는 2015년과 비교해서 40%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치매는 뇌에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환자나 보호자가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혹시 내가 라는 조금의 의심이라도 생긴다면 재빨리 병원으로 가서 정확한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에는요, 해마다 크게 늘어나는 치매 질환, 대비법과 함께 간병보험의 준비 방법 자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 시간에는 암 진단 및 추가 보장 플랜으로 준비해도 부족하게 느껴지는 암보험을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암보험과 치매보험, 간병보험까지 4개 필요한 보험 오늘 함께 찾아보시고요.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전화 문자 번호 통해서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벌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인데요. 우리가 치매를 무서워하는 가장 큰 이유, 바로 기억력과 지적 능력을 서서히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이건 못지않게 생활비와 간병비 역시 환자와 또 가족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가족과 나를 지켜주는 치매 간병보험 어떤 게 있을지 백수원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오늘은 제가 치매보험과 간병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담을 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요, 가끔씩 이 치매보험하고 간병보험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그거를 쉽고 이해하시기 편하게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깊게 들어가서 전달하기 전에 제가 또 굳이 이 시간에 치매보험을 언급하게 된 이유는 사실은 이슈 사항이 조금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어떤 이슈냐 하면은 우리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무해지 환급형 보험. 이게 기존의 보험보다 한 30% 정도 저렴하다는 얘기 들으셔서 최근에 2, 3년 사이에는 대부분의 보험을 무해지 환급형 보험으로 가입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무해지 환급형 보험이 올해 안으로 아마 없어지게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종신보험이나 치매보험의 경우는 12월까지 가지 않고요. 11월에 없어지는 상품들이 생기고, 그렇다고 하면은 보험료가 올라가고 선택하는 폭이 좀 더 불리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무해지 환급형 보험이 없어지고 있는데 거기에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보험료가 인상이 되고 환급률은 낮아지게 되기 때문에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님들께서 혹시 치매보험이나 이런 걸 선택하신다고 하면은 이달 안에 11월 안에 선택하시는 게 좀 더 폭넓은 선택의 폭이 주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무해지 환급형 보험료, 그래서 무해지 환급형 보험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데 라고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요게 이제 제가 실제로 설계한 거를 이제 캡처 떠서 가져온 건데요. 얘는 10년을 납입을 하는 상황인 거고, 얘는 20년을 납입하는 상황이라고 봤을 때, 무해지 환급형 보험의 경우 10년을 납입해도 보통 보시게 되면 여기가 110% 정도의 환급률이 나와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혹시 가끔씩 이 보험을 저축보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사실은 이 10년 안에 그 환급금이 한 푼도 없다는 게
함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요거는 꼭 주의 깊게 판단하셔서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110%라는 환급률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100%가 되거나 그것보다 못 미치게 되는 거죠. 20년 납으로 보셔도 20년대 됐을 때는 거의 153% 정도의 환급률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급률이 나오는 무해지 환급형 보험이 앞으로는 없어지고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12월 안에 없어지게 될 거다. 그러니 조금 더 저렴하게 다양한 폭을 가지고자 하시는 분들은 꼭 올해 안에 서둘러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보험을 언급하게 됐는데 우리 통계를 보시게 되면은 65세 이후의 의료비, 생애의료비가 거의 50% 이상을 내 한 해 동안 살면서 평생 사는 의료비 전체의 50% 이상이 65세 이후에 발생이 됩니다. 이 수치는 보시면은 해가 거듭할수록 계속 이 금액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남성이나 여성이나. 여성의 경우가 좀 더 폭이 크긴 한데 평균 수명이 길기 때문에 치료의 비용도 많겠죠. 65세 이후에 이렇게 생애 의료비가 많이 발생되는데 사실은 65세 이전에 발생되지 않고 65세 넘어서 많이 발생되는 질환 중에 하나가 치매가 있죠. 이 질환은 젊어서는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 안에서 치매에 대한 의료비 지출도 꽤 클 겁니다. 두 번째 통계를 보시게 되면 그래서 65세 이상의 치매 환자 추정치를 보시게 되면은요. 계속 해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프가. 그래서 평균 한 2016년도에는 10% 미만이었는데 한 2025년도 앞으로 4년, 5년 남았죠. 그때는 10%가 더 넘어가게 되고 2030년도가 되게 되면은 2050년도가 되게 되면은 한 15% 이상이 치매 환자가 발생이 되더라. 그러면은 치매 환자가 한 해에 치료 비용이 얼마가 드느냐 보시게 되면은 치료 비용으로 1,300만 원 정도, 1,4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되고요. 플러스 거기에 이 간접 비용인 간병 비용이 한 700만 원 조금 안 되는 돈이 발생이 됩니다. 다른 질병도 걱정이 되는데 앞으로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이 치매에 대한 것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65세, 50대가 넘어가시면 치매보험에 대해서 간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십니다. 간병, 치매. 같이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은 간병과 치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먼저 제가 치매보험을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보험은 쉽게 말씀을 이해하실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우리가 치매보험 드는 가장 큰 이유는 간병비거든요. 내가 장기간 입원해서 치료받는 동안에 누군가가 나를 간병해야 되는데 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내 남편이 될 수 있고 내 아내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며느리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내가 아픈 것도 힘든데 이런 걸로 경제적으로도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 이런 치매보험을 준비하시는데 치매보험을 이해하시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보시면은 경도 치매, 중등도 치매, 중증 치매, 그리고 생활비 지급 이렇게 네 가지로 보시면 되세요. 여기에 이제 상품별로 회사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진단금도 넣을 수 있고 하긴 합니다만은 치매보험만 딱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경도 치매, 중등도, 중증 치매는 내 치매 정도에 따라서 틀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치매를 판단 내리는 보험회사에서는 CDR 척도라는 걸로 판단을 합니다. CDR 척도. CDR 척도로 판단을 하시는데 경도 치매일 때, 중등도 치매일 때, 중증 치매일 때 경도와 중등도는 진단금만 나가요. 제가 지금 300만 원, 500만 원 언급을 했는데 요거는 가입하는 내가 상품이나 회사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 정도 금액이 나간다. 그래서 CDR 척도 1일 때는 한 300만 원의 진단비가 나가고 생활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중등도 치매, CDR 척도 2일 때도 한 500만 원의 진단비가 나가는데 역시 생활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생활비는 언제 지급되느냐? 이 중증 치매, CDR 척도 3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중증 치매일 때 이런 진단비와 생활비가 같이 지급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치매에 걸렸을 때 무조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나의 치매 정도에 따라서 진단비가 나갈 수도 있고 생활비도 같이 지급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왜 굳이 중증 치매일 때 생활비가 나가느냐?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이때부터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이런 곳으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 네 가지가 단데 중증 치매일 때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집에서 치료하기가 힘들다. 그럴 때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처럼 옮겨야 되는데 그때는 생활비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이 된다. 그 금액은 50만 원부터 200만 원까지 지급이 된다. 물론 이 금액에 따라서 보험료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은 종류는 무해지가 있고 일반형이 있습니다. 당연히 보험료는 얘가 비싸겠죠. 그리고 만기는 100세, 85세, 뭐 90세, 100세 뭐 이렇게 있는데 요것도 만기에 따라서 보험료 차이는 크게 이제 차이가 나고요. 납입 기간도 10년, 15년, 20년. 가입 나이도 30세부터 75세인데 이 75세 이때는 생활비가 조금 우리가 원하는 만큼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시려면은 가능하면은 65세 때가 보험료도 저렴하고 100만 원 이상의 생활비를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에서 CDR 척도라는 거를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 CDR 척도라는 게 뭐냐? 쉽게 한번 간단하게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DR 척도는 보시게 되면은요, 0부터 5등까지 이렇게 구분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CDR 척도에 따라서 의사가 내려지는 CDR 척도에 따라서 내가 해당되는 생활비를 받을 수도 있고 진단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CDR 척도 0일 때는 정상입니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등급이 0.5 정도 되는데 이때는 지속적인 건망증이나 사회 활동하는데 장애가 약간 의심될 수 있습니다. 역시 이때도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CDR 척도 0.5를 경도 치매로 인정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이 CDR 척도 1인데요. 이때는 일상생활에 이제 장애가 있는 기억장애, 집안생활장애 이렇게 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사회생활을 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어요. 근데 어찌되었건 간에 CDR 척도 1인 경우에는 경도 치매에 해당돼서 진단금이 나간다. CDR 척도 2는 보시면은 시간에 대한 인지 능력이 조금 어려워지고요. 그다음에 간단한 집안일만 할 수 있고 외견상으로는 집 밖에서도 활동하실 수 있다. 역시 CDR 척도 이때를 중등도라고 하니까 이때도 진단비가 나가고 여기서는 생활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꼭 참고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CDR 척도 3, 4, 5가 있는데 이때부터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CDR 척도 3일 때가 이제 사람에 대한 인지 능력만 있게 되시고 대소변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으면 외관상으로도 아, 이분이 몸이 불편하구나 하는 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적용을 받으셔서 진단비하고 생활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DR 척도에 따라서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 이 치매보험은 사실 암 환자나 기타 다양한 중증 질환일 경우에도 뇌와 관련 없는 질환은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만약에 선택하고 준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전문가한테 또는 방송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은 자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도 이제 치매보험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 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한번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45세부터 60세까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왜 치매는 그 이후에 발생되는데 이렇게 비교를 하느냐? 사실은 65세까지는 그래도 이 연령까지는 내가 원하는 만큼 담보를 조정할 수 있는데 이 이후가 되면은 사실은 조금씩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이 연령으로 구분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무해지 환급형과 일반 표준형. 무해지 환급형 보험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중간에 해지했을 때는 환급금이 한 푼도 없는데 보험료를 다 내게 되고 해지하게 됐을 때는 환급금이 내가 낸 것보다 많아진다. 그래서 무해지 환급형이고요. 표준형은 일반 보험처럼 중간에 해지해도 환급금이 있다. 그런데 납입이 다 끝나도 내 원금이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료는 표준형이 좀 더 비싸겠죠. 그래서 남성의 경우, 여성의 경우 비교를 했는데 일단 남성의 경우는 45세 기준으로 46,500원, 표준형은 69,100원, 여성은 41,700원, 58,600원 정도의 보험료를 합니다. 그래서 60세를 보시게 되면은 무해지 같은 경우는 한 79,900원 정도 되시는 거고요.
일반 표준형은 한 10만 원 정도 되죠. 이게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진단비 그리고 20년 납 기준으로 잡았고 생활비가 100만 원이 지급된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본 겁니다. 치매보험도 처음에 나왔을 때보다 보험료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보험회사에서 적용하는 금리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매보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이후에는 이제 제 간병보험을 말씀드릴 건데 자세하게 들어보셔가지고 본인한테 맞는 것이 간병인지 치매인지 판단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치매보험을 언급했기 때문에 간병보험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간병보험은 아주 심플합니다. 보험회사에서 간병보험을 가입했다 그러면 간병인 지원 상해 입원 일당, 간병인 지원 질병 입원 일당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간병보험이세요.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장기 요양 등급병 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요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간병인 보험은 간병인 지원 상해 입원 일당, 간병인 지원 질병 입원 일당 요것이 간병인 보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종합보험 안에다가 내가 가입하는 암보험이나 또는 수술들이 들어가는 종합보험 안에다가 특약으로 부과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입원비가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입원비를 지급하는 약관의 기준이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1년에 180일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만약에 내가 1년 내내 입원한다 그러면은 6월 31일까지는 지원이 되는데 그 이후부터는 면책 기간이 지나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1월 1일 날 입원해가지고 12월 31일까지 입원했다 그러면은 6월까지는 간병인 지원이 되는데 이 이후부터 12월까지는 간병인 지원이 안 되고 다시 해가 바뀌었을 때 1월 1일부터 다시 181일이 새로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병인 보험은 이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병원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간병인 지원 일당이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요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간병인 지원을 요청할 때는 내가 미리 보험회사에 이틀 전에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때요. 선치료 후에 후 청구를 하는데 이 간병인 보험은 선 청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간병인이 필요하니까 이때 와달라. 그 시간이 48시간 이전에 이틀 전에 보험회사에 요청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류도 보면은 무해지 일반형이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고 얘는 종합보험의 형태이기 때문에 종합보험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그다음에 만기도 100살까지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납입기간은 무조건 3년 갱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비갱신형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입 나이는 30세부터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가입 후 1년 이후부터는 100% 지급되는 거고 1년 이내에는 50%. 일반적인 보험과 동일하다. 왜? 얘는 질병 입원 일당, 상해 입원 일당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간병인을 쓰지 않았다. 그러면은 입원비가 10,000원씩 지급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다리가 고관절이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 누군가의 간병이 필요해. 그러면은 간병인을 불러가지고 요청해서 저를 도와달라고 하면은 입원 일당이 지급되지 않는 거고요. 나는 스스로 거동할 수 있어라고 해가지고 간병인이 필요 없을 때는 하루에 10,000원씩 입원 일당이 지급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병보험과 치매보험 쉽게 이해하시기 편한 거는 치매보험은 치매에 국한돼서 특화된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병인 보험은 입원 일당인데 입원 일당 대신에 간병인을 보험회사에서 보내준다. 그런데 간병인을 쓰는 경우는 치매뿐만 아니고 다양한 질병, 어떤 질병이고 간병인이 필요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가 요청해서 간병인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 치매, 암 또는 어디가 부러졌거나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간병인 지원 일당을 통상적으로 우리가 왜 3년 갱신형으로 해야 되느냐? 요 차트를 보시면 이해가 계신 게 3년 갱신, 왜 피갱신형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간병인의 지원 비용이 해마다 증가되고 있어요. 이거는 간병인의 일당이 계속 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갱신형으로 설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간병인에 대한
하루의 일당이 계속 증가하는데 과거에 들어놓은 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이 비용은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많이 지출되거든요. 우리가 안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10년 전에 가입했어도 2천만 원 주기로 했다. 그러면 2천만 원 주고 끝나는 거잖아요. 10년 전에 가입했건 지금 가입했건. 그런데 이 간병인 보험은 간병인 서비스를 받는 그 지원해 주는 분의 하루의 일일 일당이 달라지기 때문에 얘는 3년 갱신형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보시면은 2012년도하고 한 7년 사이에 보험 이제 간병인 일당이 한 4, 5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병인 지원 일당은 3년 갱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간병인 보험의 연령별로 보시게 되면은 요것도 잘 보시면 되세요. 얘는 무해지, 유해지가 아니고요. 표준체와 유병자로 구분하시면 돼요. 일반 안보험을 가입한 일반 보험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건강하면은 표준체, 건강하지 않을 때는 유병자로 인식하셔가지고 보험을 가입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료 차이도 크게 차이가 납니다. 보통 보시게 되면은 70세의 경우에 60세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거의 2배 가까이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간병인 보험도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하나의 특이한 점은 여성이 남성보다 특약이 굉장히 비싸요. 이런 경우가 사망보험금이 그런 경우 있고 암진단금이 그런데 간병인 보험도 여성이 남성보다 비싸다. 그러니까 요 정도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보게 되면은 뭐 35살의 K 씨는 스키장에 넘어지면서 골절이 되었는데요. 미혼인 경우라 60대 부모님과 뭐 형수님 이렇게만 있어서 간병을 부탁할 수 없었는데 이런 경우에 만약에 간병인 보험을 가입했다? 그러면 간병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치매다? 이거는 안 되겠죠. 치매인 경우는 안 되니까. 밑에 사례도 보시면 70대 시아버님이 전구를 갈다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치셨어요. 역시 이런 경우에도 쭉쭉쭉 지내다 보면은 간병할 사람이 없는데 뭐 하루에 10만 원씩 간병 비용이 발생되는데 300만 원씩 3,600만 원이 들었다. 이런 경우에도 뭐 간병인 보험이 있었으면은 간병인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역시 이 경우도 머리를 다친 외상이기 때문에 치매가 아니니까 치매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본사항이라 그래서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대한 차이를 제가 간단하게 언급한 건데 요거는 인터넷이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양원은 쉽게 돌봄 서비스다. 요양병원은 치료를 위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나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간호사가 요양병원이 있는데 요양원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월 부담 비용도 한 50에서 100만 원 정도 요양원은 드는데 요양병원은 50에서 3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차이는 제가 이제 자세하게 언급하는 것보다는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가 뭐지? 인터넷에서 조회해서 보시면은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셔가지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거의 정리의 단계인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걸 하나하나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치매보험과 간병인 보험 장단점을 한번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치매보험의 장점은요.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만 있어요. 그래서 보험료도 굉장히 환급률이 높아요. 무해지 환급형 같은 경우는 일반 저축보험보다도 환급률이 높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혹시 이게 치매보험인데 저축보험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저축보험은 아닙니다. 단지 환급률이 어느 시점이 넘어가면 높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증으로 치매를 했을 때는 매월 생활비가 지급이 된다. 이 생활비를 가지고 나의 간병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병원비도 이용할 수 있다. 단점은 치매 진단 시에만 보장이 돼요. 다른 거 부러지거나 암에 걸렸을 때는 보장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생활비는 중증 치매일 경우에 지급이 된다. 그다음에 간병인 보험은 모든 질병이나 상해 시 보장이 됩니다. 치매도 역시 보장이 되는 거죠. 비용은 저렴한 비용으로 혜택이 될 수 있다. 그거는 약간은 제가 적었지만 어폐할 수 있는 게 나이가 높아지면 이 특약도 보험료가 많이 갱신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타 추가적인 담보들을 가입하다. 왜냐? 얘는 특별하게 간병인 보험이라고 딱 나온 게 아니고 종합보험에다가 특약으로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진단금이나 수술비나 입원비 등 다양한 특약들을 같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갱신형이다. 그래서 20, 30대의 경우는 10,000원 미만의 비용인데요. 계속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한
70대가 넘어가게 되면 한 6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나오더라고요. 6만에서 7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여성의 기준으로 봤을 때, 유병자의 기준으로 봤을 때 보험료가 나온다. 그래서 이 내용, 치매보험과 간병보험만 마지막에 정리한 내용만 이해하셔도 충분히 오늘 내용을 숙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치매보험에 대해서 나름 괜찮다고 하는 무해지 환급형 보험이 올해 안에 없어지는데 특히나 11월 안에 많은 회사들이 중단을 하게 되니까 이런 것들은 참고하셔가지고 치매보험을 준비하시겠다 하시면 가능하면 11월에 준비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한 방법이 되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라이플랜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연말이죠. 여러모로 정신 없으시겠지만 11월 지나기 전에 이번 달 안에 치매보험만큼은 가입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11월에 이 무해지 치매보험이 없어지기 때문인데요. 자, 이 무해지 보험이 사라지면 내가 해지를 해도 해지 환급률 120%까지 받을 수 있었던 게 이제 없어지고 나면은 100%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고 하고요. 보험료는 더 비싸지는 거니까 여러모로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정말 오래 살게 됐잖아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으로 꼽히는 치매 같은 경우에는 매달 생활비 100만 원씩 받는 치매보험 이번 달에 가입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치매를 비롯해서 간병인이 필요한 모든 상황에서 간병인 직접 찾아오는 간병인 보험도 여러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하니까 치매보험과 비교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이 간병인이 찾아오는 간병인 보험 있잖아요. 갱신으로 만나봤는데 혹시 보험료 안 오르는 비갱신은 없는 걸까요? 네. 제가 강의 중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는 간병인 지원 일당 입원비 특약은 갱신형만 있고 비갱신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상식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봤을 때 일반 보험하고는 틀리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년 전에 2천만 원짜리 진단보험을 가입했으면은 이 보험은 30년이라도 진단비 2천만 원만 주면 돼요. 그런데 간병인 지원 일당 보험은 20년 전이랑 지금이랑 간병인한테 지급되는 하루의 일당이 틀려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비갱신형으로 설정하기에는 보험회사 리스크가 너무 커요. 만약에 비갱신형 설정할 수 있다고 하면은 앞으로 벌어질 위험 등급에 따라서 또는 손해율에 따라서 보험료가 많이 높게 책정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간병인 지원 일당은 3년 갱신형으로만 이루어졌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하루 간병인 부르는데 필요한 비싼 비용 생각해 보면 갱신이라고 해도 오히려 돈 벌어가는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무해지 환급형 치매보험 없어진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번 달 지나면 아예 전 회사에서 만나볼 수 없게 되는 걸까요? 현재로서 보게 되면은 11월에 전부 다 무해지 환급형 보험이 없어지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찌되었건 간에 정부의 지침이 무해지 보험에 대해서 약간의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안에 대부분의 무해지 보험이 없어질 건데 먼저 무해지 없어지는 것들이 통상적으로는 종신보험하고 치매보험은 11월에 이제 중단이 되는 거고 나머지 보험들도 무해지가 없어지고 그럼 무해지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저해지나 환급률이 적어지는 일반 표준체보다는 적어지는 또는 납입이 다 끝나도 환급금이 100%가 넘지 않게끔 보험이 설정되는 보험으로 바뀌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 조금 더 저렴한 비용으로 나한테 딱 맞는 보험을 선택하고자 하신다면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백주원 전문가님 모시고 라이플랜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자, 치매보험과 간병보험 헷갈리시거나 좀 같은 보험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내게 필요한 보장을 상담 받아보시고 준비해보시기 바라고요. 특히나 치매보험은 이번 달 안까지 그리고 여러 가지 무해지 보험 좀 저렴하게 가져가면서 저축 기능까지 살리고 싶은 분들은 올해 안에는 늦어도 가입을 하셔야지 가져갈 수 있다고 하니까 언제든지 전화, 문자 번호 연락 주셔가지고 가족 전체 보험 리모델링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 플랜 ABC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테마 플랜 ABC의 주제는 암 진단비 추가 보장 플랜이라고 합니다. 이윤수 전문가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있어도 특히나 욕심 내시는 대표적인 보험이죠. 오늘 전문가님과 이 암 보험을 좀 욕심을 내볼 텐데 일단 요즘 생존율이 얼마만큼 올라와 있을까요? 일단 암이라고 하면은 매년 생존율은 점점 증가를 합니다. 그만큼 암 발생 환자도 엄청나게 계속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예. 불과 뭐 10년 전만 해도 약 하루에 한 연간으로 봤을 때 20만 명 정도의 암 환자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2017년에 들어서는 이제 30만 명이 훨씬 넘게 육박을 하고 있죠. 늘어났네요. 예, 맞아요. 근데 그만큼 암 생존율도 불과 10년 전에 비해서 한 20% 더 늘어난 70.4%로 계속 생존율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거는 반면 생존율이 늘어난 만큼 그만큼 보장이 또 많이 필요하다. 그렇죠. 예. 보장이 아니라 이제 보험금 또는 이제 병원비 이런 게 많이 필요하죠. 그렇겠네요. 조기 발견이 늘어나서 예, 맞아요. 이렇게 좀 암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이 커진 것 같기도 하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예전에는 암에 걸렸을 때 뭐 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셨다면 이제 살아있는 기간 자체가 늘어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치료 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치료 비용 같은 경우는 일단 암이 만약에 의학기술이 너무 발달돼서 이제는 어느 정도의 치료를 할 수는 있어요. 그만큼 사망이기 전에 치료 기간이 좀 길죠. 예. 치료 기간을 평균적으로 5년으로 보게 되는데요. 이제 이거에 대한 치료는 그냥 일반적으로 초기나 아니면은 뭐 2기 정도면은 수술을 하고 끝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게 다음에 수술 다음에 들어가는 게 이제 항암 치료겠죠. 항암 치료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암에 걸리시면은 평균적으로 약 10.4개월 정도 그렇게 정도 길게 항암 치료를 할 수 계세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 끝나고 경과를 지켜보다 거의 뭐 70% 생존율에서 관절 이상이 2년 안에 재발을 또 해요. 그렇게 되면은 예. 일반적인 항암 치료가 이제 듣진 않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예. 또 이제 표적 항암이나 이제 그 윗단계인 또 면역 항암 이런 걸로 가게 되면은 이제 산정 특례라는 게 있어요. 예. 일단적으로 중증 질환이 걸리면은 우리 보험 이제 건보에서 이제 해주는 이제 특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급여 부분만 해당이 돼요. 근데 항암 치료까지는 급여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예. 이제 표적 항암이나 면역 항암 이러한 신기술 치료기 같은 경우는 비급여 항목으로 가는 거죠. 최신 치료를 받고 싶은데 그건 그렇죠. 모두 이제 보험으로 예, 그냥 맞아요. 국민보험으로는 힘들고 예. 이제 내가 보험이 없으면 고스란히 본인 부담금이죠. 본인 부담이 되는 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 실비가 있으시면은 실비에 대해서 입원 한도가 거의 대부분 요즘 실비로 따지면 예. 5천만 원 한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버티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버티지 못한다는 게 평균적으로 1개월당 약 4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평균적인 거고요. 1년도 힘든데요. 제가 직접적으로 고객을 한번 겪어봤는데 그 고객은 단 5개월 만에 5천만 원 한도를 다 쓰셨어요. 이러니까 암보험을 더 원하시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내가 암보험 얼마나 좀 필요할까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많이들 얼마나 궁금해하시죠. 준비해야 될까요? 일단 암 진단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전 좋다고 어. 봅니다. 일단은 그런데 어쨌든 보험 요구도 비싸고 경제 활동도 해야 되니까 네. 그거만큼의 경제 수준에 맞춰야 되니까는 저는 평균적으로 보시면은 뭐 실손 의료보험에서는 어느 정도 혜택이 되니까 그만큼의 생활비 그 정도만 좀 보태면 되는데 평균적으로 그냥 기준을 잡아보자고 하면은 1년 연봉 정도 이상의 진단금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 과연 1년 연봉치만큼의 암 그렇죠. 진단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궁금해지네요. 많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제 있어도 추가해보자라는 그런 의도로 맞아요. 보고 있는데 얼마만큼 추가해볼까요? 일단은 추가 비용 같은 경우는 보험료는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네. 추가함에 있어서 선택을 하실 때 나는 기존에 암보험 하나씩은 거의 웬만한 시청자분들 다 예.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럼 거기서 추가를 해야 될 때 어떤 식으로 추가하는 게 대해서 이게 관점인데 예. 여기서 나는 또 그대로 또 하나를 들을래 하면은 분명히 그만큼 왜 예전에 들었던 거하고 지금 들은 거하고 연령이 틀리기 때문에 보험료가 또 그만큼 비싸질 겁니다. 예. 그럼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당연히 안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보험료 때문에 거의 고민하세요. 그렇죠. 대부분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좀 괜찮은 상품이 하나 있어서 생명보험사 상품인데
갱신형으로 좀 갖고 와봤어요. 오, 갱신이요? 예. 이거에 대한 예. 일단 구성을 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고 하면은 일단 생명보험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진단금, 특히 암보험 같은 경우는 손해보험 쪽이 좀 더 포괄적으로 유사암하고 일반암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생명보험 쪽은 보통 일반암, 그다음 소외감, 그다음에 유사암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일반암 같은 경우는 소외감과 그리고 유사암을 제외한 나머지를 일반암이라고 하고 소외감은 여기 제가 갖고 온 이제 상품 중에서는 상대 측정암이라고 해갖고 유방암 그리고 남녀 생식기암 그리고 대장 전방내암을 3대 특정암이라고 칭하고요. 예. 그다음 유사암은 거의 대부분 알다시피 갑상선, 기타 피부암 그리고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돼 있어요. 보장 금액도 1억 원, 5천만 원, 3천만 원 상당히 큰데 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으니까 뭐 그렇죠. 여기서 받고 그렇죠. 또 다른 한 번에 부분에서 걸리면 또 받을 수 있다는 장점. 그냥 이렇게 있겠네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실 때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떠한 암이든 예. 갑상선이나 어떠한 암이든 최소한 3천 이상은 받으실 수가 있어요. 와, 그러네요. 예. 유사암 요즘 3천만 원 가져가기 전 어렵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특징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일반암 같은 경우는 90일 면책 기간은 있어요. 예. 모든 어떠한 손해보험사든 생명보험사든 90일 면책 기간이라고 있는데 예. 그 대신 감액 기간이 없어요. 그럼 90일만 지나면 100% 예, 1억 원 맞아요. 받는 거예요. 예, 그게 또 한 가지 특징이죠. 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1억 원까지 준비할 수 있는 이 진단비 받을 수 있는 보험료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일단은 제가 한번 혹시나 이제 의심을 품고 너무 비싸지 않냐 그렇게 비쌀 하실 것 수도 있는데 거든요. 일단 최대 플랜으로 한번 잡아봤어요. 네. 최대표. 아까 보시는 것 같이 일반암 1억 그리고 소외 3대 특정암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예. 그리고 유사암 같은 경우는 무려 3천만 원씩 이렇게 해서 측정을 했을 때 제가 20년 갱신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갱신형 이 상품 하나밖에 없어요. 뭐 납입 기간을 줄이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예. 이렇게 딱 하나 있는데 제가 첫 번째 보여드릴 플랜 같은 경우는 40세까지만 가입을 해요. 이렇게 최대 플랜은. 그래요? 그래서 일반암 1억에 3대 특정암 5천만 원, 유사암 3천만 원 하는데 갱신해서 남자 같은 경우는 30세, 35세, 40세 기준으로 했을 때 13,000원, 35세는 3만 원대, 그리고 40대는 6만 원대. 굉장히 이제 저렴한데요? 그럼 여성분은 더 저렴하겠죠. 예. 일단 30세는 12,000원, 그리고 35세 때는 18,000원, 그리고 40세 때는 25,000원 이상 정도 그 정도로 측정이 가능해요. 지금 최대 보장일 때 이 정도고 40세 이제 이후의 분들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40세 이후 분들은 일단 한도가 좀 부분이 줄어들어요. 예. 이제 연령별로 정확히 뭐 세세하게 나누지는 않았지만 최대 5천만 원까지 일반암 5천만 원까지 가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유사암도 3대 특정암도 3천, 유사암도 2천 이런 식으로 좀 내려가는데 각가지 일반암, 특정암, 유사암 각각 2천을 기준으로 제가 잡아왔어요. 예. 그래서 40대, 50대, 60세 기준으로 했을 때 남성 같은 경우도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처음에는 좀 일반암이 1억이라서 좀 비싼 거였고 3대 모든 암, 그러니까 생각을 하실 때 어떤 암이든 무조건 2천만 원 정도는 보험금을 타가실 수 있다 생각을 하실 경우 40세 같은 경우는 12,000원, 그리고 예. 50세는 24,000원, 60세는 46,000원. 그리고 여성분 같은 경우는 40대 때 좀 더 비싸요. 그래갖고 발병 확률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래도 추가 예. 플랜으로 굉장히 저렴해서 시청자분들이 저렴하죠. 이런 보험을 찾으셨을 것 같거든요. 한 가지 이제 의문이 드는 건 갱신이라고 그랬잖아 예. 하면은 보험료 나중에 너무 폭탄으로 오르는 많이 거 아니야? 비싸지겠죠. 이 부분 어떻게 될까요? 물론 연령별로 좀 틀리긴 하지만은 어찌됐든 두 배치로 봤을 때도 두 배까지 안 올라가고 뭐 어느 정도 한 세 배 막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 많이 의심들을 하세요. 근데 어차피 갱신되는 거는 솔직히 저희도 모르고 보험회사도 어떻게 측정하는지 잘 모르지만 예시는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예시를 좀 갖고 나오는데 20년 이후에 갱신할 때 그 시점에서 보험료는 어느 정도가 올라갈까 어느 정도 예상을 해봤는데요. 일단 40세 같은 경우는 일단 기준 같은 경우는 다 모든 암을 1,000씩 기준으로 했을 때 남성 같은 경우는 40세에서 20년이니까 60세로 갔을 때 6,400원에서 23,000원.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오른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보험료로 따지면은 그렇게 그쵸. 체감을 온도를 느끼지는 예.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 오남성 같은 경우 또 50세 때하고 70세 때, 그 50세에 가입을 하셔서 20년 이후 때 12,000원에서 37,000원.
이런 식으로 여성분도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습니다. 오르는 가격을 보니까 좀 예.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큰 맞아요. 부담은 좀 줄이고 우리가 좀 추가 플랜으로 갱신을 활용하는 방법 같은데 맞아요. 마지막으로 오늘 암 추가 플랜을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암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태아보험 때 시작해서 아니면 이제 청년기 또 중년층 이렇게 하나씩들 다 종합보험 하나씩들 물론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빨리 하나라도 암보험을 들으시길 바라겠지만은 거기에서 추가로 엄청나게 먼저 보장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암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우리나라에서 3대 3명 중에 1명꼴은 암에 꼭 온다고 하니까는 이러한 것들을 피해갈 수는 없지만 어쨌든 대비를 하셔서 그 대비가 갱신형이 됐든 꼭 제가 정답은 아니겠지만 비갱신이 됐든 그렇게 해서 잘 맞게 구성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보완책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너무나 유리한 보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암보험 있으셔도요. 암 걸리고 평균 치료 기간 5년을 버티시려면은 보험으로 버티기 위해서는 추가 플랜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일단은 일반암 최대 1억 원, 그리고 유사암도 무려 3천만 원 가져갈 수 있는 플랜이 30대 기준으로 10,000원대면 가져갈 수 있다고 하고요. 여기다가 보장 금액을 조금 줄여 가시면은 40대, 50대 분들도 2만 원 내외로 추가 플랜 가능하다고 합니다.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이윤수 전문가님 모시고 테마 플랜 ABC가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기억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이제 전화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보험 플랜 119인데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제가 TV 보고 TV나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보험 많이 들었는데 예. 보니까 보험료가 많이 오르고 있어가지고 방송 보고 전화드렸거든요. 자, 여기저기서 필요한 것 같아서 가입을 했는데 막상 보험료가 좀 오르신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분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올해 40 좀 넘었습니다. 네, 40대 초반이시고 보험료 예. 혹시 지금 23만 원 정도인데 얼만큼 오른지 아시나요? 매년 이렇게 오른 것도 있고요. 예. 이렇게 몇 년 만에 오른 것도 있는데 가입했을 때보다는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아, 좀 많이 오른 것 같다. 알겠습니다. 보험료 살펴드리고요. 혹시 걱정되는 좀 가족력이라든가 질병 없으실까요? 예, 특별하게 없는데 그냥 요즘 성인병들 이런 거 많이 걱정하니까 그런 것들 좀 걱정되고 알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험료에 대한 걱정도 줄여드리면서 필요한 보장 없는지 살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 증권부터 보시죠. 자, 40대 초반이신 남성분의 증권입니다. 2018년도에 라이나 생명에 암보험 가입해 주셨고요. AIG, 큰병 이기는 보험, 에이스처분 유 3대 보장보험까지 지금 납입하시는 보험료 23만 원 정도네요. 자, 문의사항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갱신형 보험으로 인해서 보험료가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TV나 홈쇼핑을 통해서 가입한 보험 잘 가입돼 있는 건지 보험료 줄일 수 있는지 이윤수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갖고 계신 보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부터 드릴게요. 일단 라이나 생명 암보험 같은 경우는 70세 보장까지고 10년 갱신이에요. 10년 갱신인데 이 라이나 암보험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암만 보장을 하는 거고요. 그에 대한 이제 항암 방사선이나 암 수술비 이렇게만 보장이 돼 있고 AIG 거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1년 갱신이에요. 이때 같은 경우는 1년 갱신짜리가 있었는데 보험료가 예전에는 아마 4만 원대여서 지금의 12만 원 엄청나게 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입 연도가 2010년도여 갖고 굉장히 많이 손해율 때문에 올랐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2만 1,000원을 지금 내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이스 처브 3대 뉴보험에서는 3대 보장에 대해서는 암은 괜찮은데 여기서 2대 보장이 급성 심근경색하고 뇌졸중이에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허혈성 심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이렇게 100% 범위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세 개 중에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라이나 생명의 암보험은 10년 갱신이라도 암 진단금 자체가 5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그거를 갖고 계시고 나머지 AIG나 에이스 처부 같은 경우는 과감히 좀 버리시고 그에 맞는 손해보험사의 추가 진단을 추가하시는 게 훨씬 낫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손해보험사의 추가 진단 플랜을 제가 기본적인 틀만 한번 잡아왔는데 일단적으로 라이나의 암진단금이 5천만 원 정도가 있으시니까
손해보험 상품의 암 진단비를 좀 저렴하게 3천만 원에서 그리고 유사암을 1,000만 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대 질환에 대해서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 뇌졸중이 아닌 뇌혈관이나 심장 혈관 쪽에 거기서 진단금을 각각 1,000만 원씩 그의 밑에인 뇌졸중하고 급성 심근경색을 각각 2천만 원씩 이렇게 알맞게 구성을 하고 거기다가 상해 휴유장애 진단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억 원 정도를 넣고요. 질병 상해 수술비를 각각 포함을 하시면은 15만 4천 원. 기존 거보다는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지만은 기존 거에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그다음에 갱신형 상품을 비갱신으로 맞춰서 더 이상 20년 정도를 내고 난 보험료를 안 내겠다. 그리고 90세까지 보장을 받겠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딱 잡으시고 여기에 대한 이제 포인트 같은 경우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좀 여러 구성점으로 하되 보장 범위는 좀 100% 그렇게 해서 보장 범위를 좀 넓히시고요. 그다음에 갱신형 상품을 비갱신으로 좀 바꿔주고 그래서 지속적인 보험 관리도 좀 필요하고요. 그거에 대한 소비도 구축을 해드렸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연락 잘 주셨고요. 저희가 보험료는 줄이면서 보장을 키워드린 거예요. 예. 갱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갱신 부분을 좀 없애면서 저희가 비갱신으로 보장을 키워드렸고요. 자, 이렇게 가져가시면 매달 내는 보험료는 3만 원이 줄어들지만 비갱신이기 때문에 총 보험료는 훨씬 절약하시는 거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시청자분들도 지나친 보험 과소비는 지양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번 연말에요. 내 보험의 보험료 오르기 전에 갱신이 있는지 없는지 보험이 잘 갖춰져 있는지 전체 가족의 보험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에 문자 열어볼까요? 9226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방송에서 소개된 페이백되는 종신보험은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어도 가입이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자, 백두산 전문가님, 이 돌려받는 보험이잖아요. 약 드시고 계셔도 될까요? 일단은 심사를 생명보험사의 상품들은 보통 가입하시고 나서 그때부터 심사가 이루어져요. 근데 이제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시다고 하면은 현재 약 복용하시는 현재 혈압의 상태에 따라서 가입 유무가 결정지어질 것 같은데 두 가지로 크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보험회사에서 검진이라는 걸 간호사 통해서 검진을 통해서 인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현재 의무기록지나 혈압 관리 수치를 보고서 판단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다 내고도 거절당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거절되거나 이런 것들이 두려우시다고 하면은 이 페이백 일반적인 보험보다는 좀 다른 유병자형 페이백 보험이 따로 있습니다. 조건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어찌됐건 페이백의 기능은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이 방송에서 페이백 많이 언급한 거는 일반 건강하는 표준체를 기준으로 이해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약 드신다면은요, 건강체 대상으로 한 페이백 보험 심사를 받아보시고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유병자분들을 위한 페이백 보험도 있다고 하니까 걱정 마시고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도움되는 보험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